Welcome to the GPX tutorial series. The language in this video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translation via HeyGen. While we strive for accuracy, the translation may not be entirely precise or reflect the original intent and meaning in all cases.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s we work to make this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AI-assisted translation. GPX 튜토리얼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 유의 언어는 헤이젠 유의 AI 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번역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거나 모든 경우에 원문의 의도와 의미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오즈카안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대사 및 수송 모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튜토리얼에서 사용할 미다졸람 예제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대사 및 수송 모듈을 사용하여 미다졸람 프로젝트의 효소를 적용하고 대사 섹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사 및 수송 모듈의 수송 섹션에 중점을 두어 미다졸람 프로젝트의 수송체를 적용하는 것으로 튜토리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스트로플라스트로 들어가기 전에 미다졸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다졸람은 용액 형태로 투여될 때 거의 완전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최종 생체 이용률은 25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이는 CYP3A4를 통한 장과 간에서의 초월적 제거 때문입니다. 이 튜토리얼의 다음 부분에서는 미다졸람의 대사 효소로 YP3A4를 지정하겠습니다. 효소 동약하게 사용할 시험관 내의 밑으로 데이터는 이 표의 해당 참고 문헌과 함께 요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튜토리얼에서 사용할 미다졸람 예제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이 예제 프로젝트는 효소와 수송체를 제외하고는 이미 모두 설정되어 있습니다. 컴파운드 뷰로 이동하면 미다졸람이라는 하나의 화합물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자임 키네틱스 패널에서는 이 화합물에 할당된 효소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싱 뷰의 포뮬레이션스 패널에서는 두 가지 다른 제형, 즉 정맥 내 볼루스와 경구 용액이 있습니다. 너싱 스케줄스에서는 네 가지 다른 투여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IV 볼루스용이고 나머지 세 개는 경구 용액용입니다. 피지올로지스트 뷰에서는 실험의 연구 집단을 바탕으로 25세 70kg의 건강한 미국인 남성 1명의 생리학을 성공적으로 생성했습니다. 파르마코카이네틱스 뷰에서는 문헌 결과를 바탕으로 혈장 내 농도 비율과 혈장 내 유리 분유를 할당했습니다. PVPK 플러스 패널에서는 모든 조직이 관류 제한적이고 현재로서는 신장여과 청소율을 통한 제거만 일어난다고 가정했습니다. 시뮬레이션스 뷰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투여 방식에 대한 네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하나의 경구 투여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며 계속해서 경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경구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실행하기 위해 Runless 뷰로 이동하여 이미 생성된 배치 시뮬레이션 실행을 선택한 후 3개의 경구 시뮬레이션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곡선의 제거가 과소 예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CYP3A4 효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 뷰에서 예측된 생체 이용률은 거의 100%로 임상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CYP3A4를 할당하기 위해 Compounds 뷰로 이동하겠습니다. Compounds 뷰에서 엔자임 카이네틱스를 확정한 후 추가 8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 표의 기본 매개 변수가 설정된 새로운 행이 나타납니다. 이 표에서 첫 번째 열은 종 스피시스 열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선택하겠지만 사용자는 비인간 임상종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한 종에 따라 효소가 해당 종에 연결됩니다. 효소 부분에서는 기본값인 YP3A4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형 페노타입은 계속해서 wild로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5가지 다른 표현형도 지원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내용에 따라 간에서의 효소 발현 수준이 영향을 받습니다. 위치, 로케이션 열에서는 PVPK 조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추가 아대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효소는 한 번 더 CYP3A로 선택하겠지만 이번에는 위치가 엔테로사이트로 지정됩니다. 엔테로사이트의 두 번째 행을 할당하는 이유는 간 조직에서의 대사는 PVPK 모델의 일부이고 엔테로사이트는 ACAT 모델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가스트로플러스에서는 PVPK 모델과 ACAT 모델의 대사가 별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PVPK 조직과 엔테로사이트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효소를 할당하려면 두 개의 다른 행에 각각 할당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편집과 효소, 동역학 테이블을 모두 마쳤으며 이제 대사 및 수송 모듈을 통해 VMAX와 KM의 시험관, 내 생체, 내 변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됩니다. 대사 및 수송 모듈에서는 먼저 변환이 일어날 화합물과 생리학적 조합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미다졸람과 25세 70kg의 인간 조합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험에서 분석법과 시험관 내 N결합 분액을 정의해야 합니다. 분석법의 경우 게스얼 플러스는 5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분석법을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선택한 내용에 따라 다음 패널들이 해당 분석법에 맞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간미소체를 선택한 상태입니다. 만약 분석법 유형을 간세포로 변경하면 스케일링 팩터가 간세포에 맞는 값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동역학 실험에서는 분석법 유형이 간미소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험관 내분액 및 경계값에 대해 게스트로 플러스는 5가지 서로 다른 옵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분자의 물리화학적, 단백질 특성을 이용한 2가지 예측 방법 옵션도 포함됩니다. 선택에 따라 오른쪽의 분액 필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계산에 사용될 수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스틴 방법을 선택하면 분액 부분이 이 수치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User Defined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면 분액 부분이 편집 가능해지며 사용자가 직접 수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비결합 분액이 100%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비결합을 선택하겠습니다. 스케일링 팩터 패널은 분석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동적 필드입니다. 이 패널은 변환에 사용될 스케일링 팩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관심 있는 효소나 수송체의 위치에 따라 조직을 수정해야 합니다. 다른 스케일링 팩터의 경우 해당 매개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실험이 간 미소체에서 수행되었으므로 간 조직을 선택하겠습니다. 대사 패널에서는 상단에 효소에 대한 표가 나타납니다. 이 표는 관심 있는 효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효소 동역학표에 2가지 다른 효소를 지정하면 효소 열에서 어떤 효소로 변환을 진행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효소를 선택하면 가스트로플러스에서는 대사적 클리어런스와 미카일리스 멘텐 동역학 2가지 방식으로 변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실험에서는 결과가 클리어런스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위해 가스트로플러스는 대사적 클리어런스 변환 옵션을 제공합니다. Metabolic Clearance 하위 패널에서 사용자는 결과의 출처와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출처의 경우 가스트로플러스는 2가지 다른 옵션을 제공합니다. 유형의 경우 가스트로플러스는 3가지 다른 유형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옵션에 따라 in vitro 클리어런스의 단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in vitro의 경우 단위는 단백질 mg당이 됩니다. 조직의 경우 단위는 조직 g당이 됩니다. 내재적 intrinsic인 경우 단위는 체중 kg당이 됩니다. 지금은 in vitro로 계속 진행하겠으며 in vitro 클리어런스를 단백질 mg당 분당에 마이크로리터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릅니다. 엔터 버튼을 누르면 가스트로플러스가 자동으로 unbound in ABO 클리어런스를 계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이 숫자가 PVPK 모델에서 간의 내재적 클리어런스 값으로 전송됩니다. 위에 스케일링 패널에서 간을 조직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PVPK 플러스 모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숫자가 간의 내재적 클리어런스 부분에 성공적으로 전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실험 연구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를 0으로 설정하고 다시 대사 및 수송 패널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사 클리어런스 패널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k임 값을 이용해 클리어런스를 비포와 마이클리스멘텐 동력학으로 변환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k임 값을 10mg per L로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게스트로 플러스는 자동으로 비포와 Vmax와 PVPK Vmax를 계산합니다. 이 두 Vmax 값의 차이는 위치에 따라 다르며 PVPK 조직에서는 밀리그램, 초, 밀리그램 효소 단위를 사용하고 다른 위치에서는 밀리그램, 초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Vmax가 효소를 발현하는 PVPK 조직에서 해당 효소의 발현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효소가 두 개의 다른 조직에 존재할 경우 발현 수준에 따라 해당 조직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이 수치들이 컴파운드 복의 효소 동역학 패널로 전송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는 버튼을 클릭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실험에서는 결과가 Vmax와 KM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미카우스 멜팅 카이네틱스 하위 패널에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패널에서 사용자는 Vmax 유형을 정의해야 하며 이는 in vitro 또는 intrinsic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에 따라 Vmax의 단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사용자가 Vmax 유형을 정의한 후에는 in vitro 실험에서 얻은 Vmax와 NKM 수치를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험에서는 Vmax가 단백질 1mg당 분당 0.85 나노몰로 제공되었습니다. KM 값은 3.7 마이크로몰 per L로 제공되었습니다. 각각의 필드의 수치를 입력하면 가스트로플라스트가 자동으로 인비보 Vmax와 KM 값을 계산합니다. GPX는 두 가지 Vmax 값을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하나는 PBPK 조직용이고 다른 하나는 장상피세포와 같은 기타 조직용입니다. 여기에서 표시된 효소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대사산물을 할당한 경우 대사산물 드롭다운에서 어떤 대사산물의 전환을 수행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in vivo, Vmax, 그리고 KM 값이 어떤 행에 전송되는지에는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대사산물을 추적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없음 옵션을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표시된 인비오 값들이 컴파운드 보기의 효소 동역학 테이블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전송 버튼을 클릭한 후 컴파운드 보기로 이동해서 효소 동역학 패널을 확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이곳에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게스트로 플러스는 또한 in vitro Vmax와 KM 값을 in vivo 내재적 청소율로 변환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작업은 하위 패널의 하단 부분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사 청소율 하위 패널에서 보여준 변환의 반대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는 마이클리스멘튼 동역학의 in vitro in vivo 변환을 마쳤고 대사에 대한 CP3A는 문헌에서 직접 지정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실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뷰에서 대사 토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합물 설정 아래에는 대사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토글이 있습니다. 각 시뮬레이션에 대해 이 토글이 반드시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운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동일한 토글이 있습니다. 대사 토글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실행 탭으로 이동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세요. 현재 우리는 이 튜토리얼에 처음에 실행했던 것과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문헌에서 직접 구현한 것을 고려하면 시뮬레이션 곡선이 꽤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로 이동하면 생체 이용률이 올바른 범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체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고용량에서 CYP3의 A4의 포화 현상을 나타냅니다. 효소의 포화도를 최적화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다른 튜토리얼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현재 대사 구현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수송체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시연하겠습니다. 수송체를 추가하기 위해 컴파운드로 이동한 후 Transporter Kinetics 패널을 열고 확장하겠습니다. 튜토리얼 목적상 이 예제의 가상의 수송체인 OCT, 이를 추가하겠습니다. 추가 Added 버튼을 클릭한 후 Transporter 드롭다운 메뉴에서 October 2nd을 선택하고 PBPK 조직의 위치를 설정하겠습니다. Vmax와 KM 변환에 들어가기 전에 수송체가 PBPK 조직의 어디에 존재하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PVPK 플러스로 이동한 뒤 신장 조직을 클릭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수송체 테이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수송체 테이블에서는 이 조직 내 수송체에 대한 발현 수준, 플럭스 유형, 막 위치와 같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패널 오른쪽 상단의 토글을 활성화하면 현재 선택된 화합물을 기준으로 수송체가 필터링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간 조직을 클릭하면 OCT2가 간에서 기본적으로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수송체 테이블이 비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OCT2는 이 화합물에 대해 우리가 지정한 유일한 수송체입니다. 이제 OCT에 대한 변환을 시작하기 위해 대사 및 수송체 모듈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분석법은 간 마이크로존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수송체 연구는 이 분석법 유형에서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가상의 수송체 분석이 H2키 세포에서 수행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를 발현세포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링 팩터로 이동하여 조직을 신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수송 패널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패널 상단에는 대사 패널에서 봤던 것과 유사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관심 있는 수송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만약 화합물에 두 가지 다른 수송체를 지정했다면 여기 수송체 드롭다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수송체를 간단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패널의 다음 부분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능동 수송에 대한 Vmax와 KM, 그리고 PSDCS와 관련된 수동 확산에 대한 확산성 청소율입니다. 가스트로플러스에서요. 능동 수송의 시험관 내 생체 내 외삽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먼저 Vmax 유형을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내용에 따라 Vmax의 단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Vmax를 단백질 1, 밀리그램당 분당 10 나노몰, KM을 리터당 1 마이크로몰로 지정하겠습니다. 엔터 버튼을 누르면 변환된 생체 내 Vmax와 KM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여기 있는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변환된 생체 내 수치가 컴파운드 보기의 수송체 동역학표로 전송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컴파운드 보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치가 성공적으로 전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사 및 수송 모듈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가스트로플라스가 미카엘리스 멘텐 동역학을 이용해 능동 수송 청소율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참고용 정보일 뿐입니다. 이제 Vmax와 KM 값을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율의 단위에 영향을 주는 청소율 유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저의 청소율 유형은 단백질로 설정하고 청소율 값을 1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엔터 버튼을 누르면 가스트로플러스가 자동으로 비결합 확산 청소율과 특정 확산 청소율을 계산합니다. 이 숫자들은 투과성 제한 조직에서의 수동 확산을 나타내며 바로 여기 있는 전송 버튼을 통해 PVPK 플러스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송은 바로 여기 위치와 유형 부분에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화합물에 수송체를 적용하는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뷰에서 조직 유형과 수송체 토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튜토리얼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튜토리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을 통해 저희에게 문의해주세요.